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불을 부르는 평판 문성우 작가님을 모시고 정말 효과적인 평판 관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먼저 작가님 네. 소개랑 그다음에 요 책 소개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 이름을 붙인 게 이제 평판 이벤젤리스트라고 붙였습니다. 사실 이 우리말로 이제 에반젤리스트라고는 쓰는데 이게 IT 기업들에서 이제 어떤 기술의 새로운 면을 시장에 알리고 또 고객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역할을 하는 분을 우리가 이제 이벤젤리스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평판을 시장에 알리고 또 평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를 저도 담아서 또 저도 연구하고 또 새롭게 발전시켜서 또 알려드리고 공유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평판 이벤젤리스트 문성후입니다. 저는 경영학 박사고요. 그리고 미국 뉴욕주 변호사고 금융감독원 또 포스코 현대차그룹 등에서 직장 생활을 토탈 24년을 했습니다. 사회생활 고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중에 이제 또 임원 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 고심을 하다가 알아낸 게 결국 한국에서는 평판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자기가 개인 사업을 하든 조직 생활을 하든 또 저처럼 1인 기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사실 평판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닫고 평판 연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됐고요. 한 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평판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번 책은 분류상으로는 서점에서 경제 경영서에 속하더라고요. 제가 이때까지 썼던 책은 이제 자기계발서인데 그런데 사실 이 평판이 굉장히 커뮤니케이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죠. 저도 연구를 하면서 알게 되는데 평판을 우리가 랩테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맨 앞에 RE가 붙는데 이 RE가 왜 우리 리피트 하듯 그렇게 RE 반복되는 뜻인데요. 평판이 그렇게 계속 반복돼서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영어 단어도 RE가 붙었대요. 그래서 어쨌든 커뮤니케이션, 소통, 평판 다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돼서 연구를 했고 사실 평판이 돈으로 살 수는 없지만 돈을 벌어주거든요. 이제부터 이 시간 동안 평판이 어떻게 돈을 벌어주나 어떻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되나 개인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왜 평판 하면은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게 회사를 옮길 때. 그렇죠. 퇴사와 이직 사이에 이거를 정말 아름답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평판 관리가 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평소에 이제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과 어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이직을 내가 해야겠다 또는 이직의 생각이 있다 이러면 진짜 평판 관리에 들어가셔야 돼요. 평판 관리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게 보통 대부분 내가 이직을 하겠다 그러면 저도 이제 직장을 몇 번 옮기게 됐는데 이직을 할 때 되면 마음이 벌써 그 회사에 가 있고 내가 잘했던 것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 내가 이직을 할까? 어쨌든 퇴사를 할까? 퇴사 후에는 무언가 창업이든 이직이든 뭔가를 하시겠죠. 그러면 나의 기록을 되돌아보고 나의 인간관계를 되돌아보고 본격적인 평판 관리에 들어가셔야죠. 물론 그전에도 내가 안전하게 평판을 잘 유지했다면 보험처럼 잘 꺼냈을 수가 있겠죠. 저축처럼. 근데 대부분 그렇지 못하죠. 직장생활 하다 보면 갈등도 생기고 때로는 원치 않는 적도 생기고 하는데 이제 진짜 나의 평판이 작동할 때가 내가 이 조직에서 나갈 때 진짜 작동하죠. 우리가 보통 평판 그러면 평가와 판단 그래서 이제까지는 남이 내리는 평가와 판단 굉장히 수동적인 개념이었어요. 그럼 우리 어릴 때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럼 평판이야 남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고 또 아직도 그런 분들이 많으시죠. 평판 그냥 그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나는 그냥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들 생각이지. 그런데 수동적으로 생각했던 평판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를 옮기거나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은행 가서 대출을 받거나 전부 다 그 순간에 폭발적으로 작동을 해요. 그러면 갑자기
내 평판이 이렇게 안 좋았나? 느낄 때도 있고요. 맞아. 또는 내 평판이 괜찮았구나. 이렇게 느낄 때도 있고 네. 아예 존재감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것도 사실은 평판 관리가 잘 못된 거죠. 그래서 이 평판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좀 방치된 개념이었는데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 요소에 평판은 굉장히 숨어들어 있었어요. 식당 하나만 가도 우리가 식당 하나만 가도 댓글 다 보죠. 그게 평판이에요. 그쵸. 댓글은 다 평판이에요. 리뷰, 후기 전부 다. 예. 그래서 사실 그게 뭐 식당이나 무슨 어디 뭐 리조트나 이런 데만 붙는 게 아니고 평판은 나에게도 후기나 리뷰가 쭉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직장을 옮긴다 생각하시면 퇴사를 한다 생각하시면 나의 그동안 달렸던 뭐 직장생활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나한테 달렸던 후기, 리뷰, 댓글을 다 보시고 쭉 보시고 거기서 고칠 점들은 지금 고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단 내가 이직의 문으로 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프로세스가 굴러가면서 평판 조회가 들어가거든요. 우리나라의 회사들 중에 51.4%가 평판 조회를 한대요. 그러니까 절반이 늘 평판 조회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회사는 나를 모르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은 그 많은 절반이 넘는 회사들 평판 조회를 하고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숫자가 그 평판 조회를 한 결과 70%가 탈락을 한대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은 딴 게 다 좋은데 평판이 안 좋아서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될 점. 평판 조회를 해서 떨어졌지만 절대 그 회사는 당신의 평판이 나빠서 떨어뜨렸다고 얘기 안 한다니까요. 전직하고 이직하려다가 나 다 되는데 내 평판이 안 좋대 라고 해서 떨어진 분은 없어요. 전부 다 회사는 다른 이유들을 대죠. 그 평판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 또는 때론 부채일 수도 있죠. 나쁜 평판은. 그거를 묻어두고 그냥 내가 했던 업적, 나의 능력, 나의 실적 이것만 열심히 모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새로 뽑고자 하는 회사는 그거는 기본이고 그거 아니까 뽑겠다고 했겠죠. 그렇죠. 실력은 기본인 거죠. 그렇죠. 어떤 업무에 필요한 그렇죠. 직접적인 실력은. 그렇죠. 그러고 이제 그 근저에 깔려있는 너무나 중요한 그간의 다른 사람들 또는 주변이 가져왔던 종합적인 평가와 판단에 대해서 알아보고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옮기고 싶다. 그러면 나의 평판을 본격적으로 리뷰를 하고 되돌아보셔야 되고 특히 우리가 3인성우란 말을 종종 쓰는데 사람 셋이면 없던 호랑이도 만든다고 하는데 이게 마찬가지예요. 나쁜 것도 만들어내지만 3명이 얘기하면 또 믿게 돼요. 책에 저도 이 부분을 되게 흥미있게 봤었어요. 나를 강하게 지지하고 성원하고 추천해줄 사람을 3명, 기본 3명 이상 확보해야 된다 하셨는데 3명이라는 게 그 아까 작가님께서 방금 언급하셨던 그 3인 성우의 예를 드셔서 3명인 건지 아니면은 이게 그 3명이라고 일단 최소 인원을 정하신 그 기준이 무엇인지 되게 궁금해요. 평판 조회 회사에 물어보니까요. 일단 제가 추천하는 3명한테 제 평판을 조회하고요. 그다음에 자기들이 찾아낸 제 주변인 3인에 대해서 물어서 총 보통 6인에 대해서 평판 조회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3명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제가 어느 회사를 지원하고 가려고 했을 때 그 헤드헌터 분이 저한테 3명 번호를 달래요. 당신에 대해서 얘기해 줄 사람. 딱 3명을 줘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주로 내 편을 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내가 주지 않은 3명, 그 숨어있는 3명을 찾아서 또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3인이라는 단어를 만든 거고 사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예.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은 못 봤어요. 예, 음이 있으면 뭐 양이 있고 이렇게 빛이 있으면 또 그림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예, 보는 거에 따라서 되게 인식들이 달라서 다만 그 총의, 많은 사람들이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총의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숫자로 정량화된 뭐 3명, 5명 이쯤 되면 그게 맞는 말이라고 대부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PD님에 대해서
제가 PD님 평판을 좀 조회해 보려고 하는데 네. 세 분 번호 좀 주실래요? 그러면 네. 생각나는 분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있어요. 네. 예, 뭐 친척, 가족 이런 분들 말고요. 진짜 네. 업무로 만난 분 중에 업무로 만난 분 중에 세 분 있어요. 세 분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분들 믿으세요? 좋게 얘기해 줄 거라고 믿으세요? 제가 평판 조회사에 들은 얘기인데요. 네. 의외로 내가 추천한 3인이 네. 꼭 좋게만 얘기를 안 한대요. 아, 그것도 커피 쿠폰 하나에 5,000원짜리 커피 쿠폰 네. 하나에 네. 좋게 얘기를 안 한대요. 제 포인트는 네. 그냥 늘 내 평판을 사람들이 내가 친하고 좋은 사람들이 좋게 얘기해 주겠지라고 하는데 예. 사실은 그렇지 않고 음. 평소에 음. 내가 쌓아놨던 정말 그 평가와 판단이 네. 결정적으로 작동을 아. 하기 때문에 네. 이게 어느 구름에서 비가 올지 몰라서 오. 늘 제가 얘기한 3인이라는 건 딱 3명이라는 네. 그 고숫자도 있지만 네. 사실 우리가 흔히 3 그러면 좀 완전 숫자잖아요. 네네네. 많은 사람들에게 네. 그런 성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네. 평판을 네. 좀 관리해 두시라. 그럼 이제 평판이 뭘까? 네. 뭐 제가 평가와 판단이란 말로 풀었지만 사실 평판은 제가 생각하는 평판은 네. 사회적 기억으로 축적된 매력입니다. 네네. 사회적 기억으로 쌓아진 매력. 그러니까 사회적 기억은 뭐냐? 여러 사람이 기억하는 거고요. 네. 매력. 저는 이 매력이 굉장히 평판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은 누구나 다 매력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매력을 다 더해서 플러스가 되면 정말 평판이 좋은 거고요. 마이너스 매력도 있어요. 예, 그 사람은 뭐가 안 좋아. 뭐 매력이 없어. 뭐 매력이라는 게 결국 사람을 끄는 힘인데 예. 사람을 끄는 힘이 없는.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매력을 많이 가진 분들은 이런저런 평판이 안 좋은 거죠.